먼저 여론방 커리큘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평택 지역에 와서 이제 내신을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보니까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학부모 이제 상담을 해보면 우리 애는 중학교 때 영어가 A였는데 뭐 내신 점수가 190점, 뭐 195점, 뭐 199점인데 영어 성적이 왜 이러냐예요. 자, 일단 대부분이 평택고, 신안고, 뭐 한광고, 한광여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일단 시험 공부를 충실히 이제 학생들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성적이 이제 학생들이 잘 안 나오면 단어 문제예요. 그러니까 선지는 미리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선지는 학교쌤들이 문제를 출제하시는 거니까 애들한테 이거 왜 틀렸니? 이거 다 공부한 건데 물어보면 선생님 밑에 단어 몰랐다고 해요. 그러면은 중학교 때 그러면 영어학원을 안 다녔느냐? 다녔대요. 고등학교 단어 안 외웠냐? 외웠대요. 하루에 200~300개씩 외웠대요. 그러면 몰라요. 왜 그러냐면 단기로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영어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재수생들 제가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재수생들 예시를 들으면 재수생들이 영어를 이렇게 투자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하루에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거면 제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영어라는 건 언어기 때문에 하루에 조금씩 매일매일 붙여야 되는데 학생들도 영어 학원 가는 날만 그거 하는 날만 공부하기 때문에 언어가 쌓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이제 제가 원래 지금도 이제 대치나 이런 데서 내신을 준비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문법이랑 서술형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가지고 이제 제일 처음에 수업을 했었는데 학생들을 진행해 보니까 대부분 객관식에서 점수가 이미 날아가요. 서술형을 진입하기 전에 날아가요. 근데 다행히 제가 이번에 이제 신안고는 시험이 지금 끝났어요. 오늘 평택고도 끝났고, 근데 신안고는 제가 이제 서술형을 이제 나올 거를 6문제 중에 한 4~5문제를 맞췄거든요. 애들한테 준 자료에. 그러니까 그거는 예측이 가능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전 단계 객관식에서 저는 학생들이 틀리는 경우를 본 적이 없는데 평택고 내신을 이제 평택 지역 애들 내신을 해보면 객관식에 틀려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단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설명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재밌게 공부해야 돼요. 그냥 200~300개 테스트해서 오늘 몇 개 해서 보냈다 해봐야 애들 머리에 남지를 않아요. 왜냐면 이거 보기 싫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이제 이번 고1들도 이번 여름방학 때 진행할 프로그램 똑같아요. 예비 고1들도. 일단 제가 요렇게 제 은사님 자료긴 한데 제 은사님이 이제 그 어원이 쪽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거의 제일 잘하셔서 일단 이제 그 자료에서 대학교 때 이제 배웠던 거에서 이제 꺼내온 자료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약간 지금 편집이 조금 약간 이제 이렇게 바뀌었는데 쌀이 이제 점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쌀먼이 이제 우리가 아는 연어잖아요. 맞죠? 점프하는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salient 이런 단어는 나와요. 바로. 고3 단어인데 바로 이제 이번 평택고 1학년에서 신안고등 시험에 바로 고3 단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뭐 우리 애가 지금 중3이고 고1 것까지 했는데 해봐야 점수가 안 나와요. 이제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특히 이렇게 되면 이제 학교를 선택할 때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드릴 수 있으니까 좀 지양해야 되는데, 이제 팩트로 말씀드리면, 평택고 이번 이제 1학년 시험 교재가, 그러니까 부교재 있지 않습니까? 그 교재가 평택고 2학년 그 교재보다 더 어려운 교재예요. 왜 그렇게 선정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둘 다 고3 건데, 평택고 2학년 교재가 이제 기본이에요. 고3 거 중에 기본 교재면, 1학년 수특 라이트는 이제 고3 거 중에서도 어려운 교재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수업하고 이제 수업했다 이제는 수업을 안 하는데 서울에 있는 서울고 교재랑 똑같아요. 난이도가. 근데 서울고에서 2학년 교재였어요. 그 내신 교재가. 근데 이번에 평택고 1학년 교재로 들어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학년 1학기에. 그러면은 지금 단어 수준이 우리 애가 학원을 다니는데 고1 모의고사 공부했다. 대비가 안 돼요. 진짜 죄송한 말씀인데 고3 거까지는 어느 정도 보고 가야 평택고랑 신안고까지는 내신 커버가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신안고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평택고는 그래도 모의고사 실력이 고3 거까지 되면 100점 만점에 70점까지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선 서술형이니까 그거는 제 몫이겠죠. 제가 잘 골라줘야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신안고는 객관식 문제가 그 70점 중에 20점은 국어식으로 나와요. 평택고를 이기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평택고는 70점까지는 이제 수능형 기술만 있으면 학교 내신 공부를 안 해서 맞출 수가 있고 30점은 똑같은 객관식이라도 약간 국어식으로 좀 아니면 그 내신 범위를 이제 좀 암기를 해야 되겠죠?
논리로 안 풀리는 문제가 나온다고 치면 그 비율이 신앙고가 더 높아서 애들 점수가 평택고는 그래도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퍼져 있으면 신앙고는 양극단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의 이제 자녀분이 혹시 따님이고 하면은 저는 만약에 영어에 그렇게 자신이 없어 한강여고를 추천드립니다. 가서 노력을 하면 노력한 만큼 그래도 나올 수 있는 구조가 한강고나 한강여고는 그게 되는데 평택고나 신안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고3 수능 영어를 어느 정도 가지고 놀지 못하면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점수가. 가서 커버 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그런 얘기는 제가 또 차차 설명을 더 드릴 텐데,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러한 단어가, 셀리언트 이런 단어가 그냥 막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고1 때, 선지에. 왜냐면 우리 뭐 본문에서는 미리 공부를 하고 보낼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 단어는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선지를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는 애들한테 변형 문제를 이제 난이도 상중하가 있으면 상것까지 다 줬는데 애들이 제일 처음에는 선생님 단어가 학교쌤한테 이거 혹시 몰라서 질문했는데 이런 단어 안 나온대요 하는 거야. 그래? 그래도 이거 변형 문제 나올 것 같은데 하고 중 하루만 줬더니 상 수준으로 나와요. 애들도 이제 눈치챈 거죠. 학교쌤을 믿었는데 이제 1학년 1학기다 보니까 이제 안 거예요. 선생님 거짓말이었어요. 우리 이제 그 단어 어려운 것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단어를 장기 기억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학습을 하셔야 되고, 그거에 대한 건 저는 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질문도 하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거든요. 쌀이 선생님 점프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점프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흥미를 가지는 공부가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교 입학까지 단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해 놨고요. 두 번째는 여기 뭐 이제 제가 이제 해놨었는데, 두 번째는 이거 뭐 문법입니다. 문법은 뭐 제가 생각하는 문법은 요렇게면 끝나거든요. 중학교 문법보다 오히려 범위가 조금 이제 디테일한 거는 이제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제가 평택 지역 가서 놀란 게 영문법 문제가 몇 문제 안 돼요. 그걸 집중해서 해보니까 두세 문제밖에 안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거도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서 그것도 저한테 맡기시면 돼요. 문법을 저기 이제 대치처럼 생각해서 거기서는 애들이 객관식이나 내용은 다 맞추니까 문법에서 또 이제 등급이 갈려서 신경을 썼더니 별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이게. 왜냐면 결국에는 모의고사형 이제 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단어를 알고 실력을 맞춰야 되는데, 자,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아주 이제 유효하더라고요. 여러 프로그램 중에 이거를 또 강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최초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원래 이제 수능 영어를 위해서 만든 자료긴 한데, 방법이긴 한데, 객관적으로 계산해서 푸는 거예요. 혹시 설명에 이제 우리 학원 설명에 좀 오셨으면 제가 이 설명한 거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요게 지금 내신 자료입니다. 모의고사 수능 자료기도 하지만 내신 자료예요. 그러니까 여기 애들한테 일단 만약에 단어를 외우고 해석은 했어요. 여기 보면 뭐 우리가 나무를 자르고 땅을 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다가 살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왜 우리가 돌, 초골, 나무 손잡이에 왜 달았지? 하고 여기에다가 보면은 뭐 이제 쭉 띄어서 여기 보면 800km물이 떨어져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이 글은 나무 손잡이에 돌촉을 다는 이 얘기가, 이 나무 촉이, 돌촉이 800km 떨어졌다. 그게 어떤 주제였냐면, 이 나무는 괜찮은데 돌이 너무 이제 구하기 힘든 돌이라서 800km까지 멀리 퍼질 만큼 대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주제예요. 그런 표현들을 나중에 제가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으면 작가가 설명하는 걸 주는 거다. 여기에다가 이 돌이 부정간사가 붙으면은 독자가 모르는 새로운 정보를 도입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계산해서 이제 하는 연습을 해요. 요 표현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수능 치는 애들보다도 내신을 준비해서 1, 2등급 받고 싶으면 더 잘해야 돼요. 왜냐? 특히 평고를 가실 거면 이번 평택고 오늘 시험지를 갖고 왔는데, 저는 솔직히 좀 교육적으로 이게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평택고 1학년은 100% 수능형 문제예요. 서술형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평택고 3학년도 없어요. 근데 평택고 2학년은 서술형이 있는데, 이번 평택고 2학년 시험 범위가 일단 이 모의고사 지문 혹시 보셨나요? 한 덩어리를? 그런 덩어리가 111개가 들어갔어요. 시험 범위가 전 범위가 111개인데 중요한 거는 이번 시험에 외부 지문 6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외부 지문은 수능 문제죠.
맞죠? 외부 지문은 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주장하는 수능식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맞춰야 되니까. 거기다가 범위가 100여란 지문이면 시험 기간 동안 영어만 하고 앉아있을 수도 없고, 저희도 솔직히 말하면 어느 정도 컨택해서 어려운 지문 위주로 했거든요. 사실은 한 번 볼 때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외우는 게 딸딸 외우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외워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딱 한 번 봤을 때 그냥 보면 애들 막 지루한 내용이잖아요. 나무를 뭐 자르고 땅을 갈 수 있고 이게 뭐야가 아니라 이것만 많이 기억하면, 야, 우리 그거 나무 도끼 얘기였는데 돌 도끼 얘기했는데, 야, 그 기억나니? 여기 폴란드에서, 중앙 폴란드에서 이 도끼가 800km 떨어져요. 구체적인 수치하면. 이 기억나잖아요. 부모님도 집에 가시면서 기억날 거라고. 그럼 요 정도로 전체 주제를 간략하게 한 번은 익히고 그거를 시험 기간 동안 한 번 내에 끝내야 돼요. 왜? 지문이 111개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은, 근데 이 지문 자체가 난이도가 뭐라고요? 이미 고3 지문이에요. 그래서 고3 수능 영어 실력 정도는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러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표현을 계산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학생이 그 지문을 한 번 보고 체화를 시킨 애들한테 1등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1등급이 이제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옛날로 치면은 2등급 최하까지 들어가 있죠. 맞죠? 그러니까 그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등급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자녀분을 평고, 신안고 이제 이 근처에 보내실 거다. 만약에 뭐 한광고, 한광여고까지 요때가 이제 난이도가 제일 어려우니까 나머지는 학교들이 시험 범위가 또 좀 널널해요, 다행히. 그런 이제 생각을 있으시면 지금부터 빨리 저랑 이제 고1 이제 수능 영어부터 준비해서 고1, 고2, 고3거까지 어느 정도 먹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기본값이에요. 어떻게 이제 준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애가 지금 중3이라고 중3 것만 보시면은 와서 지금 어떤 이제 친한 학부모님이 있는데 전화를 정말 자주 하거든요. 이번에 모의고사가 드디어 그래도 80점대 들어왔어요. 고1 모의고사가. 고1 모의고사가 80점대가 나오면 평택고에서 내신이 5, 60점대 나와요. 그 정도까지는 이제 들어온 거예요. 전혀 이제 그냥 중학교 영어만 하시다가. 그래서 만약에 외고나 특목고나 이런 게 목표가 아니시면 사실 2학기는 내신 뭐 이제 어느 정도 해서 좋은 고등학교 가는 게 중요하겠지만은 빨리 이제 수능형 영어를 시작하셔야, 그래야 그 시행착오를 원래 대치동 애들이 초6부터 이제 중3까지 겪었던 그 3년 과정을 지금 6개월이나 7개월 안에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겪을 거 아니에요. 제일 처음 보면 이해 못할 거 아니에요. 단어도 어렵고 지문도 길고, 맞죠? 이해도 안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용 자체가 막 철학적이고 심리학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시행착오를 지금 겪어놔야 고생하고 뭐 하기 싫네, 하고 싶네, 뭐 이런 얘기해서 달래기도 하고, 그래서 또 겨울방학 때 한 번 더 보면 아 그래 저번에 봤던 거니까 한 그래도 반은 이해가 가 하고, 그 다음에 윈터스쿨을 겹치고 3월에 입학했을 때 들어갔을 때는 아 이제는 그래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를 해야, 그래야 내신이 옛날로 치면 2등급 최하나 3등급 안에는, 그러니까 지금 2등급이 이제 옛날로 치면 3등급이잖아요, 맞죠? 그 등급 안에는 그래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이제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 애가 지금 영어가 뭐 중학교 영어가 190점대 뭐 A가 계속 나와서 잘해요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좀 힘든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1 것만 돼도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요. 고1 것만 돼도, 고1 수준만 돼도 그대로 나와도 이런 얘기를 안 드리는데, 교재 자체가 부교재가 고3께 나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일단 이런 표현 사전을 공부할 거다. 이것도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줄 거예요, 애들한테. 뭐, so 대시면 이게 너무 so that 사이 해서 that이하다 이렇게 해석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저희 애들은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원인과 결과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 만약 뭐뭐를 하면 가정을 왜 세웁니까? 내일 비 오면 어떻게 해라? 빨래 걷어라. 원인과 결과죠? 예, 그런 거를 이제 해석을 넘어서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수학적 표현처럼. 그런 표현을 제가 내신 자료에 이렇게 볼딩 처리를 다 해줘요. 지금 여기 볼딩 처리가 좀 눈에 다 안 띄는데 이렇게 다 볼딩 처리 이제 진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서 복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거를 연습할 거예요. 이번 예비 고1 프로그램은. 그리고 다시 얘기했지만 단어 그리고 문법을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순환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그냥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배치를 했더니 결국에는 다시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문법을 준비해 보니까 이게 영어도 혹시 영어에 어느 정도 조예가 있으신 학부모님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동사 형식을 해야 준동사가 돌아가고, 준동사는 이런 명사절, 형사절, 부사절을 축약한 거죠. 그러니까 확장이 되고, 이거 중에 마지막에 가정법은 도치랑 붙어 있거든요, 항상. 도치하면 도치는 다시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1형식에서 5형식 도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형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순환식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름방학 때 2바퀴, 겨울방학 때 2바퀴 정도 돌아가면 이제 문법 문제는 틀리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는 시제나 이런 건 빠져있어요. 현재 완료나 이런 거는 고등학교 때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문법만 간략하게 또 설명해 드리자면, 중학교 때는 단원이 있죠, 맞죠? 그 단원을 집중해서 나오는데, 고등학교에는 문법이 단원이 없고 전범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진짜 고생을 해서 문법을 제가 최근 한 3-4권 정도 이제 참고한 것 같아요. 압축시켜놨어요. 한 40장 정도로. 그 내용을 여기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압축해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래요. 제가 이거를 1차로 압축했으니까 니들은 이거를 그냥 다 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평생 먹고 살 거고 고등학교 내신 1등급 받을 건데 내용 40장 정도면 작지 않습니까, 솔직히? 문법 프린트 막 우리 이런 거 받잖아요, 중학교 때 뭐 학원들 다니면. 근데 애들이 양에 질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고등학교에 나오는 것만 선택을 딱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는 회독을 돌릴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획은 여름방학 때 2바퀴, 겨울방학 때 2바퀴 돌리면 4바퀴 정도면은 어느 정도 된다고 먼저 생각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간략하게 커리큘럼 설명드렸어요. 혹시 더한 이제 의문 있으시면 저한테 또 상담 요청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더 해도 됩니까? 네. 그러면 조금 더 할게요. 혹시 의문 있으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프로그램을 여러 개 깔아놨는데 혹시 더 의문 있으시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직 없으신가요? 일단 대부분 평고나 신앙고 이쪽으로 보내실 거 아닌가요? 어디 생각하세요? 혹시 은혜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없나요? 뭐 창조고, 은혜고 생각하세요? 은혜고가 이번에 보니까 선생님이 학군지에서 오셨대요. 학군지에서 오셔서 이제 이게 학원 강사 출신이신 것 같은데, 이게 시험 범위가 작거든요. 은혜고가 작은데 이게 내신 공부가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완전 다 바꾼 거예요. 내용도 바꿔버렸어요. 긍정적인 거면 부정적인 걸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은혜고를 보내실 거면은 수능식 사고에 좀 더 익숙해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이제 시험, 이게 그 선생님 덕분에 많이 바뀌었어요. 유형이 전과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만약에 조금 영어에 자신이 없고 조금 범위가 작아서 은혜고 보내겠다 하셔도 이번 시험이 좀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태강고도 이번에 한 명 제가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 시험을 보니까 원래는 태강고에 모의고사가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는데 교과서만 2개 들어갔는데 이제 모의고사도 들어가요. 태강고도. 그러니까 그런 이제 조금 내신 시험이 쉽다고 생각했던 곳들도 이제 조금씩 똑똑한 학생들이 오나 봐요. 전략적으로 내신을 따기 위해서. 그래서 걔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범위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최전선에는 이제 평고 신앙고가 이제 앞서서 이제 진두지휘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 이렇게 마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